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다들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날이 더울 때면 부엌 근처에도 가기 싫은 때도 많지만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더불어 요리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리연구가라는 직업을 업으로 삼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자격증을 다 소유하고 있고요. 문화센터에서 초청하면 쿠킹 클래스를 열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 쪽으로는 승승장구인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영 그러지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그 속풀이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얼마든지 불을 강약 조절하고 조미료며 재료 선택해서 제가 그려지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인생 살아가는 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결혼 생활은 더더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웬만하면 사람들이랑 잘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희 엄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는 저희 시어머니랑 유독 사이가 안 좋으셨죠. 이 정도 소개를 들으셨지만 벌써 어떤 부분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힘드셨을지 짐작 가시려나요? 하지만 아직 힌트는 더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야, 너는 정말로 어머니랑 사진 찍은 거 보면 엄마가 아니라 사촌 언니 정도 되는 사람이랑 사진 찍은 것 같아.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얼굴에 주름 하나가 없으시니? 우리 어릴 때 그대로이신 것 같아. 우리 엄마? 그렇지.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지. 우리 엄마처럼 나이 드는 게 내 소원이잖아. 사람이 얼마나 맑아. 그냥 우리 엄마는 세상이 다 해피한 사람이라니까. 맞아. 너희 어머니 우리 예전에 수능 망했다고 울고불고 할 때도 진짜 별거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잖아. 나한테 막 그러셨는데. 희진아, 너 이뻐. 미스 코리아 해. 굳이 대학 뭐하러 가니? 내가 그때 너희 어머니 말 듣고 바로 모델로 전향했잖아. 저희 엄마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친구인 엄마였어요. 나이도 젊으신 편이었거든요. 아직 50대 초반이세요. 더군다나 사람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친해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희 엄마가 딱 그랬어요. 약간 꽃밭에 사시는 분이랄까요? 굉장히 순수하고 소녀스럽고 세상이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성향을 가진 저희 친정엄마인데 더군다나 2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시어머니랑 맞기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저희 엄마와 달리 시어머니는 어딘가 모르게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았던 건 결혼 허락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징조가 보이긴 했었네요. 저는 친정아빠 없이 자랐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나이가 어리기까지 하니 시어머니가 결혼을 정말 결사반대했었거든요. 반대가 아주 대단했었죠. 그렇게 굳건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가 집 해준다고 하니까 저랑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이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더군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결혼 허락할 때도 솔직히 뻔히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으로 결혼 허락하는지 훤히 보였는데 시어머니 당신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검은 속내를 숨겼다고 생각한 건지 뭔지 끝까지 고고한 척 하더라고요. 애들 둘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내가 허락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저는 이 결혼 아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유, 맞아요. 저도 너무 아깝고 아쉽게 생각해요. 저도 저희 세정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않으면 안 시켰죠. 예? 아니, 제가 앞전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둘 다 좋다고 해서 결혼 허락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세정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 결혼 굳이 안 시켰을 거라고요. 저희 둘이 지금 똑같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세정이 얘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살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렇게 고고한 척은 했다만 꽃밭에 사는 저희 친정엄마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돌직구적인 말에 매번 시어머니가 당했지만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집을 선사해 주신 덕에 하게 된 결혼. 결혼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딱히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전보다 잔잔했달까요? 그러다 저랑 저희 친정엄마랑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일이 약간 발생했답니다. 저와 친정엄마의 여행 소식을 듣고는 그때 시어머니도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해서 좀 싫었거든요. 저와는 달리 저희 친정엄마는 뭐 사람을 웬만해서는 싫어하시는 분이 아닌지라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그래, 사부인도 같이 가. 그럼 놓을 사람 많으면 좋지. 그리고 원래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딸 있는 엄마들이나 딸들이 추진해서 여행 가는 거지. 아들만 있는 엄마들은 이런 거 잘 없다고 하더라. 너희 시어머니도 이런 거 같이 경험해보고 하시면 좋지. 친해지면 더 좋은 거고. 아유, 엄마, 진짜 괜찮겠어? 그냥 이번에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나랑 둘이서 가. 괜히 엄마 불편해. 아니야, 나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해. 뭐 사람 많으면 재밌고 좋지 뭐. 같이 가자고 말씀드려. 친정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엄마가 싫다고 해주기를 바랬어요.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좀 힘들어도 다 경험이지. 라고 하는 초긍정적인 우리 엄마와 달리 시어머니는 여간 까탈스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피곤에 쩔어 있는 그런 여행이 못부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엄마랑 남편 둘 다 시어머니도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저도 좀 난감했죠. 아, 엄마가 엄청 가고 싶은 모양이야. 나 결혼하고 나서 더 울적해 하셨는데 엄마도 용기 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 장모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엄마랑 같이 한번 가주라. 장모님도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러다 우리 엄마 진짜 더 골병 나겠어. 어머니는 무슨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알아놓으셔. 아 참. 엄마가 자기한테 티는 안 내도 며느리 생겨서 좋으신가 봐. 아들만 키우다가 며느리 들어오니까 며느리랑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으신 것 같고 자기가 한 번만 엄마랑 같이 여행 가주면 안 될까? 장모님도 괜찮다고 하시고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자기 온천 안 데려간다고 알아누워서 마지못해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저와 함께 여행해보면서 딸 가진 엄마들의 느낌을 받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흔들린 거죠. 결국 저는 엄마와 남편의 말에 설득을 당해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가 역시나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불이 난 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시어머니하고 저희 친정엄마하고 싸웠었다니까요. 아이 여기는 일본이잖아요. 일본에 왔으면 일본 방식을 따르셔야죠.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적혀 있는데 왜 자꾸 노래를 부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돈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여행 괜히 왔다느니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니 사람이 몸 뜨끈하고 기분 좋으면 좀 흥얼흥얼할 수도 있는 거지. 원래 일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야박한가? 아니 내가 자기네들한테 노래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일 가지고 노래하는데 노래하시는 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사돈.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왜 노래 메들리를 그렇게 부르시냐고요. 하다 개에서는 의회에서는 독도 우리 땅인 거 얘네들도 다 알아요. 그냥 지들이 우기는 거지. 그걸 굳이 예, 아까 사돈이 뭐라고 하셨지? 독도는 쪽발이 땅 아니고 한국 땅. 어머님 마음 너무 잘하는데 어쨌든 놀러 왔으면 저희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구경하다가 가요. 네? 거짓말 같으신가요? 절대요.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을 정도예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저렇게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뭐 어찌 보면 사소한 거일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기본적으로 규칙과 에티켓이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걸 다 무시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으면 굳이 들어가서 사진 찍고 나와야 속 시원해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에 비해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본이 싫고 하면은 일본 여행을 굳이 오지 말던가요. 왜 굳이 와서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어느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날 저 사건 외에도 여행 내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기준으로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는 서로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지죠.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두 분이서 뭐 어디 가자, 식사하자 이런 말 일절 없었으니 말이에요. 아유, 진짜 사람 사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한 거야? 참네. 뭐야, 왜 그래? 당신까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그래? 아니, 아이 참, 이게 대체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좀 무력감이 드네. 왜 이래 정말?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제가 여행을 가서 이런저런 사건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동안 남편도 한국에서 자기 나름 뭐가 있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었죠. 남편은 먼저 집에 들어온 건지 식탁에 앉아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버선발로 마중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보는데 어째 상황이 영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한숨만 내쉬는 남편한테 대체 왜 그러냐 말을 해봐라 한참을 설득하니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열어 말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여독을채 풀기도 전에 저는 또 남편 이야기를 듣느라 저 힘든 거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남편이 꺼낸 말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건 더 발전이 없을 것 같아. 그 자식 그거 병원에서 빌빌거리던 놈이었어. 당신한테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었잖아. 그런데 그 자식 인터뷰했다고 깝죽거리질 않아. 아이 방송 한 번 더 하면 병원이 얼마나 잘되겠어. 나 아무래도 병원 나와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보. 병원을 왜 그만둬? 나도 병원 개원해야겠어. 내 병원은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병원을 개원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을 겨우 진정시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말을 듣자 하니 남편이 평소에 싫어하던 동기가 있는데 남편과 같은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그 동기가 개원해서 좀 잘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초반엔 그 동기가 병원 그만둘 때는 남편은 그 사람을 비웃었었어요. 그걸 제가 정확히 기억해 하고 있었죠. 남편은 개원하면 개나 소나 다 돈 잘 버는 줄 아는데 나가서 개고생해봐야 병원에 속해 있을 때 좋았던 거 안다고 저한테 그렇게 거칠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 그리고 남편의 바램과 달리 그 동기가 잘 되니까 남편이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맥주를 마셔가며 저한테 본인도 병원을 개원해야겠다고 한 거였던 거고요. 저만큼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자존심이 센 남편의 성향을 저도 알았기에 남편이 왜 개원하고 싶다고 하는지 그 속내를 단번에 눈치를 챘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저도 더 신중했죠. 그런데 여보, 나는 당신이 지금 병원 개원하려고 하는 거 그거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 그 동기 그만둘 때는 그렇게 비웃었었잖아. 개원하면 돈 다 잘 버는 줄 아는데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른 거라고. 당신 지금 너무 충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저는 남편한테 그냥 다녀라 라고 설득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질투와 시기 그리고 객기로 시작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개원을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정리를 하고 덤비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했더니만 그 인간 그 어느새 자기 엄마한테까지 이야기를 한 건지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하는 일 막지 말라고 말입니다. 얘 세정아, 네 말대로 네가 네 남편 생각해서 하는 말이면 너는 그 말부터가 틀린 거다. 남편 하는 일에 다 잘 될 거다. 걱정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줘야 안 될 일도 되는 거다. 너처럼 그렇게 남편 가르치려 들면 안 되는 거라고.
그저 잘한다고 해주고 응원해줘야 네 남편이 못하던 일도 잘하게 되는 거지. 어머니, 제가 설마 저 사람 일하는 거 막고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말했겠어요?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저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할 거면 정확히 알아보고 하는 게 좋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였죠. 너 뭐 수술해봤니? 아니면 주사라도 놔봤어? 엑스레이 뭐 이런 거 볼 줄은 알아? 전문가야 얘가 전문가인데 뭘 준비를 하네 마네야. 평아치가 할만하니까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아유 너도 참 답답하다 응? 남편은 결국 자기 엄마의 버프를 받은 건지 뭔지 멋대로 병원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굴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병원을 그만뒀다. 이제 병원 차리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냥 의사 면허만 갖고 있는 백수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말은 저렇게 안 했다만 그 태도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내밀더군요.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 병원에서 나 다른 선생들한테도 환자들한테도 평가 좋았잖아. 나 개원하게 도와주면 내가 당신한테 금방 그 돈 다 갚을게. 당신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더 돈 잘 번 거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나 안 도와주는 거 그거는 당신이 나 못 믿는다는 뜻으로밖에 안 느껴질 것 같아. 얘 아가 네 남편 네가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주겠어 안 그러니? 내가 돈이 있고 네 남편이 돈이 여유가 있었으면 너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도 안 했어. 나도 나지만 네 남편이 너한테 이런 말 하는데 남자로서 자존심도 안 상하겠니? 내가 지난번에는 언성이 좀 올라갔지만 그때 말한 건 진심이야. 네가 남편을 도와야지. 남편은 대책 없이 그만둬 놓고서 개원해야겠으니까 절더러 보태라고 자기 엄마랑 합세해서 쫄라대더라고요. 지가 차리면 되지. 왜 와이프한테 병원 차리게 도와달라고 하냐고요. 그러게요. 남편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의사가 돈이 없을 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시댁에 애물단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대책 없이 사는 시누이였어요. 유학 중에 사고 쳐서 시집 보내게 되면서 결혼 비용 다 내줬습니다. 유학비도 남편이 다 대고 있었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나 말렸는데 기어이 자기 여동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더라고요. 내가 자기한테 뭐 손을 긋는 건 아닌데 내가 내 여동생한테 해오던 방식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수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병 안 나는 애야. 그리고 수진이가 하는 게 나쁜 거야? 유학 가서 공부하겠다는데 공부하는 건 뒷바라지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아가씨가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소리인데 유학 가서 뭘 공부할지도 아가씨는 생각을 안 해주고서 그냥 해외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했잖아. 그건 아닌 거지. 걔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이지. 그 말을 뭘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 걔 고등학교 때도 내가 학원비 대줬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둬. 우리 결혼 생활에 피해 안 가는 선에서 할게. 그렇게 말릴 때는 제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때는 자기 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 관여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거 좋지 않냐 그렇게 지 여동생 유학 보내놓고서는 결국은 또 시누이라는 게 공부고 뭐고 거기서 남자 만나서 사고치고 결혼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고 왜들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뭐 어쨌든 결국 제 돈으로 남편 병원 개원하게 되었어요. 개원을 할 때는 각종 장비로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또 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최신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딪혔죠 뭐. 병원 개원하는데 중고 장비 쓰면 괜히 부정타. 당신 그거 알아?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미신 이런 거 다 잘 믿고 잘 지켜. 그게 왜 그러겠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기운이란 게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돈 벌어서 당신한테 다 갚을게. 내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직접 갚겠다는 차용증까지 써서 줬을까. 남편은 여전히 넉넉한 여유자금이라고 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건데 부정타게 남들이 쓰던 거 그거 중고로 매입해서 쓰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정말 다 갚을 거라면서 잔뜩 흥분해서는 저한테 대뜸 차용증까지 써서 줬었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옆에 앉아서는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죠. 아유, 참네. 어렵다, 어려워. 예, 세정아. 너는 그런 소심한 성격으로 어떻게 여태껏 네 수업하고 그랬니? 예, 일을 크게 벌려야 돈이 그만큼 크게 들어오는 거야. 돈이 크게 들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저런 말 다 떠나서 네 남편이 개원한 건데 그거 새 장비 사주는 게 어렵니? 네가 있는데 네 남편 대출받게 할 거냐? 네가 사줘라 좀. 그게 뭐 어렵다고. 어머니, 저는 상황에 맞게 구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새 걸로 사면 다 좋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하면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기야, 내가 허세 부리려고 새 정비 들이자고 하는 거야?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환자들 돌보는데 필요한 정비인데 그런 건 새 거를 사는 게 낫지. 그리고 미신 이런 거 자기는 안 믿을 수 있지만 나는 남이 쓰던 거 사서 부종 타고 싶지 않어. 긴 대화 내내 남편은 미신 운운하면서 무조건 새 거를 사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또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신을 떠나서 생각해보니 의료 장비는 새 거로 해야 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쓰는 장비니 말입니다. 그래서 새 걸로 다 계약했어요. 그걸 왜 해줬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의사 남편하고 결혼하려면 키 3개는 해와야 된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호구마냥 남편한테 질질 끌려다닌 건 아니고요. 제가 저걸 해준 건 사람들한테 제가 남편 직업 보고 결혼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능력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특히 시어머니한테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렇게 장비까지 싹 뽑아주니 시어머니도 저한테 돈 쪽으로는 살짝 굽신거리기도 했답니다. 일단은 저도 제 배우자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해준 거였어요. 미운하고나 내 남편이니까요. 어때? 당신도 이제 병원장 사무소리 듣는 거야? 어때? 와, 진짜 너무 뿌듯하다. 안 그래? 그렇게 좋아? 아주 얼굴이 그냥 활짝 피었네. 그래, 내가 당신 덕에 살면서 병원장 사무소리 한번 들어보겠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 봐.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일단 돈 버는 족족 당신한테 싹 갚고 그 다음은 이제 또 돈 굴려봐야지. 고마워. 내가 당신 덕에 그래도 무사히 개원했어. 그렇게 요란스럽지만 그래도 개원을 하고 나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병원 개원하고 나서 자기가 원장으로 명함 딱 파고 다니니까 저도 뿌듯하대요. 남편 내조 제대로 해준 것 같다는 생각 반, 남편이 좋아하니 나도 좋다라는 생각 반, 딱 그거였어요. 그렇게 순탄하게 잘 살아가겠거니 했는데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수상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느끼기에 남편이 병원 건물주 딸이랑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단 허구한 날에 그렇게 건물주 딸이 남편 병원에 들락날락하대요. 일단 병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건물주 딸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냐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이고 좀 큰데 아직 입점한 게 첫 번째로 카페, 두 번째가 저희 남편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널널한데 유독 차 한 대가 꽤 자주 건물 바로 옆에 대충 주차돼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똥매너라고 생각했었죠. 아우, 저 차 또 저렇게 데워놨네. 이따가 인테리어 트럭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니야? 미리 전화해서 좀 차를 빼달라고 하던가 해야겠다. 눈도 좋아. 어떻게 딱 맞은편에 있어서 말이야. 이따 인테리어 차 올 때쯤 빼달라고 하지 뭐. 괜히 부딪히기 싫어서 그래. 남편이 있는 병원은 제가 운영하는 쿠킹 스튜디오 맞은편 건물이었어요. 저층인 건물인지라 사실 문 앞에만 나가서 보면 누가 오가나 알 수 있는 정도였죠.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한숨 돌리거나 쉴 때 보면 남편이 있는 데라 그런가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니까 눈에 밟히고요.
그 차가 있는 게 특히나 좀 거슬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차 뭐냐고 맨날 이상하게 주차한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건물주 딸 차라고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인테리어 때문에 자주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는데 찝찝한 일이 또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네. 내가 우리 사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째 좀 그렇다. 얘, 너 요새 병원 자주 들으긴 하는 거야? 병원? 내가 병원 그렇게 자주 가서 뭐해. 괜히 일자리 하는데 불편하긴 하지. 그래도 좀 자주 가봐. 아무래도 영이 이상해서 그래. 저희 친정엄마가 사위 개원한 거 축하한다고 음식이며 선물까지 싹 준비해서 찾아갔었더라고요. 그때 저는 외부로 출장 수업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병원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나고 가구만 다 세팅됐을 때 남편 병원에 찾아가셨었는데 주차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차에 남겨져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으셨었대요. 아니 아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개똥으로 태어나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3번을 전화해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어째 너무 익숙해. 엄마는 그 전화를 그렇게 익숙한 목소리의 남자가 받았다고 하시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하기는 했었대요. 모르는 번호인데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의 사람이 전화를 받으니 말입니다. 마치 저희 남편 목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그냥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차 좀 빼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글쎄 차 빼러 나온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봐봐,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아니, 내가 그래서 왜 자네가 나오냐고 물었지? 김서방 번호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째 김서방이 말한 게 좀 이상해. 정말 엄마 말대로 이상하죠. 남편 번호도 아닌 전화를 저희 남편이 받았고 또 더군다나 남편 차도 아닌 걸 남편이 차 빼겠다고 나왔으니 말이에요. 저도 엄마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째 영 수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정이 한 곳으로 모여 내심 더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좀 물어보지. 왜 번호도 다른 번호고 이 차는 뭐냐고. 그거 안 물어봤어? 내가 안 물어봤을라고? 물어봤지. 이제 막 개원한 사람이 도대체가 돈이 어디서 나서 차를 바꾸고 하는 게 이거 영 앞뒤가 안 맞잖아. 엄마도 그게 이상하셨던 건지 제 남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다고 했어요. 차를 바꾼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이게 건물주 딸 차이고 그분이 지금 수액 맡고 있는데 자기가 대신 빼주는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간호사도 없고 오픈도 안 했는데 그래도 되냐니까 그분이 기가 좀 허한데 건물 관리 때문에 온 김에 수액 맞고 가고 그런다고 했답니다. 수액은 의사가 놔주기도 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듯 그러나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그게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걸렸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 차가 보이면 하던 일도 제치고 일부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남편의 병원에 방문하곤 했었죠. 아휴, 힘들게 이걸 뭐하러 해서 왔어. 내가 가서 먹으면 되는데. 아까 당신이 바쁘다고 했잖아. 보나마나 당신 배달시켜 먹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와이프가 요리하는 사람인데 왜 남이 해주는 걸 먹어? 그렇지. 그러면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어머, 내가 내 남편 병원 오는데 연락은 무슨, 우리가 뭐 남인가?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건물주 딸이 수상하고 찝찝하니까 뭐가 있든 간에 제 눈으로 일단 눈도장 찍어두고 싶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많이도 갔네요. 그런데 제가 가면 남편이 이상하게 당황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 저랑 그 여자랑 안 마주치게 하려고 그러고 저에게 원장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이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두어 번 봤는데 묘하게 옷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이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뭐 스타일이야 비슷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 쓰는 향수가 어디 거였지? 갑자기 내 향수는 왜? 아니 향이 좋아서. 참나 평소엔 관심도 없었으면서 왜 향수 사주게? 남편은 대뜸 저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향수를 알아가더니만 정말로 저한테 향수를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건물주 딸이랑 마주쳤는데 그 여자한테서 저랑 똑같은 향이 나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상한 거에 하나 더 얹은 건 시어머니도 한몫을 했다는 부분이었죠. 어머님이 건물주 딸이랑 오늘 카페에는 왜 계신 거였어요? 아니, 우리 아들 새들아 있는 건물주 딸인데 내가 잘 지내면 좋지. 그나저나 그 딸이 중견기업 자녀라더라. 건물주가 중견기업 운영하고 있나 봐.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기가 나고 고급스러워 보이나? 그러신 거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차피 그쪽 건물주들도 세입자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건데 저희가 너무 의리처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면 어머님이나 그 사람이나 건물주 딸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고, 누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원래 사람이 정이 쌓여야 서로 더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거지. 너는 뭘 그렇게 차갑게 군다니? 좀 누가 보면 지가 더 냉철한 의사인 줄 알겠네. 뭐 저런 식으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하는 일에 당신도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시어머니 본인이 나서서 건물주 딸과 대화를 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 건물주 딸 이야기를 떠들어댔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로 안 좋은 예감이 강하게 저를 지배했어요. 남편 하는 짓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자꾸만 저한테 자기도 모르게 건물주 딸을 언급하니까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바람났나 하는 감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걸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낼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아유,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얘? 네 남편이 어디 그러려니? 내가 얘기했잖아. 나랑 똑같은 거야. 건물주 딸내미한테 잘 보이면 이래저래 세를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집이 중 사는 집이라고 하니까 저 혹시 뭐 인맥 더해서 병원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네 남편이 그러는 거지. 아이고 얘가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만 이상해져. 뭔가 제가 남편이 바람피는 건 아닐까 싶어 시어머니를 찔러볼 때면 시어머니는 그걸 옹호하려는 듯 열변을 토하면서 저런 말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남편의 병원 정식 개원식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를 뽑는데 잘 안 뽑아져서 다 뽑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신식 장비 들여야 하는데 준비 기간이 좀 길어서 이제 하나 둘 들어와야 해서 장비 들이면서 바빠지기 전에 개원식 먼저 하게 되었죠. 그런데 개원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저희 며느리는 땡땡 기업 자녀랍니다. 이 건물도 우리 사돈이 사위 병원 차려주신다고 깔끔하게 싹 해주신 거예요. 어머머,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사모님은 욕했잖아. 조용해. 이럴 때는 일단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식이야. 남편 개원식 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맞았어요. 시어머니 역시도 남편의 상간녀와 내통하게 있었던 게 맞았고요. 개원식 날 기어이 상간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심지어 당신이 나서서 그 상간녀를 며느리라고 소개했어요. 그 상간녀는 역시나 제가 의심했던 건물주 딸년이었죠. 저한테는 저 상황이 정말 골 때린 게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대놓고 저랬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뭐 시어머니나 제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새로 뽑은 서로 얼굴 본 지 얼마 안 된 간호사들도 제가 와이프인 걸 다 아는데 아예 남편이랑 시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부터가 대놓고 까고 들어가겠다는 기세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댔어요. 상간녀를 정말 당신 며느리인 것처럼 옆에 끼고 손을 꼭 잡은 채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 기업 뒤한 딸이에요. 아시죠 그 기업? 나름 유명한 중견기업이잖아요. 나름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아무튼 우리 며느리 잘 좀 부탁드릴게요. 얘가 누구랑 달리 워낙에 순한 애라서 말이죠. 너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조용히 해. 오늘 증거절이니까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저로 깔끔한 것 같아서 말이지. 시어머니가 입이 마르도록 말했던 그 중견기업. 그 중견기업은 저도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었어요. 계열사도 여럿 있고 역사도 좀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주 잘 알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데리고 제 앞으로까지 왔었어요. 이미 남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저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려 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이세정 요리연구가님, 뭐 하세요? 인사하세요. 우리 원장님 와이프, 제 며느리 될 사람.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 지금 어머님이나 저 사람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 거라는 건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막대먹은, 역시나 너는 애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별로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너 돈 좀 번다고 나 가르치려 들고 내 아들 가르치려 드는 거? 그거 내가 아주 언제고 혼쭐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본인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밥이나 하는 너는 꺼지라며 가서 칼질이나 하고 된장이나 담으며 돈 벌라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저를 못 알아본 건지 못 알아본 척한 건지 나를 보며 아줌마가 그 사람이야 하면서 거들먹거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내뱉은 말로 분위기가 한 번에 뒤엎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주 순식간에 말이에요. 미나야, 고모 할머니한테 인사부터 똑바로 해야지. 호성 조카,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든? 호성 조카? 그래, 호성 조카 너희 아빠 이호성이. 당신 설마 지금 우리 아빠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린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오빠가 왜 그렇게 자기 와이프 얘기만 하면 칠해 떠나 했더니 이런 거네. 당신 너무 건방지다. 호성 조카? 우리 아빠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대? 내가 왜 몰라. 나 너무 잘 알지. 호성 조카도 나 너무 잘 알 텐데. 그리고서 저는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상간녀 얼굴에 들이밀어 보여줬어요. 제가 내민 핸드폰 속 사진을 본 상간녀는 당황하는 걸 넘어서서 기겁을 했죠. 왜냐고요? 저는 상간녀의 고모 할머니, 즉 그 기업 일대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의 딸이었거든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상간녀보다는 아닌 것 같아 이야기를 마저 하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중견기업의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50살 넘게 차이 나는 저희 엄마와 연애를 했었어요.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과는 사별했으니 우리 엄마와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나이 차이가 좀 그러니까요. 무튼 그렇게 엄마와 회장님,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제가 생기면서 두 분이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맨 앞에 말씀드렸던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유산이 바로 회장님의 유산이었고요. 왜? 너희 아빠가 우리 엄마랑 내 사진은 안 보여주디? 안 그랬을 텐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다들 난리거든. 네 대가리가 돌대가리라 그런 건가? 맞잖아 돌대가리. 돌대가리니까 저렇게 쥐뿔없는 놈이랑 놀아나겠다고. 처녀가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상간녀 타이트 지 스스로 달고 이러는데 네가 멍청한 거 아니지 뭐니. 제가 상간녀한테 핸드폰을 들이밀어 보여준 건 저희 가족 사진이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저희 엄마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서열을 확실히 해두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들들, 조카들도 저에겐 깍듯이야 했었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겉으로 남들 보기에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가 느끼기에 저희한테 깍듯이 굴었답니다. 그리고 회사 후계를 정할 때도 저희에게 발언권이 있도록 지분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의 조카들은 저와 엄마에게 찍소리 못했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회사 계열사 같은 건 안 물려받았었어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맞아.
내가 이런 거 생각하면 그때 물려받았어야 싶기도 하다. 내가 그냥 엄마랑 나랑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안 받은 건데 말이지. 이세정? 그 이세정. 그래, 그 이세정. 예. 그리고 고모 할머니 이름을 누가 그렇게 함부로 쳐부르니? 네 아빠한테 연락해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려고 해야겠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개념 없게 자랐을까? 네 아빠는 아니? 네가 가정 있는 남자 만나겠다고 이 지랄을 떨고 다닌 거. 그것도 아주 더럽게. 저는 엄마랑 조용히 살고 싶기도 해서 계열사를 받진 않았죠. 저와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건 없지만 약간의 양심이랄까요? 원래 있던 가족들의 회사 체계는 안 건들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업과는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거고요. 엄마와 제가 생활을 해온 것도 아버지가 저와 엄마에게 조금 남겨준 유산으로 조용하게 그냥 평범한 서민 집안처럼 살아오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제가 이 기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진짜 1도 몰랐고 말입니다. 그러니 상간녀랑 만났겠죠. 저희 부부가 결혼식 할 때도 직계 가족 몇 명만 참석해서 추기만 하고 갔고, 상간녀는 저와 학렬이 멀어서 제 결혼식에는 올 일 없고 교류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슬슬 승계구도 바뀔 때 돼서 저와 엄마한테 조카들이 친한 척을 좀 했었거든요. 상간녀는 제 막내 조카의 막내딸로 서열이 제일 낮았고요. 하필 또 막내 조카는 저를 어떻게 구워 삶아보겠다고 열심히 저 연락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말입니다. 상간녀는 본인 아버지가 고모 할머니 비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겠죠. 그게 저일 줄은 몰랐겠지만요. 그래, 못 알아볼 만하지. 뭐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야지 말이야. 나도 잘 못 알아봤어. 그런데 네가 자꾸 우리 남편 주변이며 저 할망구 주변에 알짱알짱거리는 게 거슬렸지 뭐니. 그런데 생긴 게 낫지 이거. 그러다 너희 아빠가 나한테 연락해 오면서 푸사에 올라온 가족 사진은 내가 봤지 뭐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를 진짜 미치겠네 정말. 미치지 마. 네가 벌써 미치면 어떻게 하니? 벌써 미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조카 손주를 보니까 너무 반갑다. 우리 조카 손주는 내가 안 반가우려나? 네 남자친구 와이프라서? 그러면서 저는 일부러 상간녀에게 설날에도 조카 손주한테 세배도 못 받아봤는데 오랜만에 만난 김에 여기서 한번 받아볼까 하며 자극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조카 손주를 조지는 동안 병원에 있던 그 누구도 어떠한 말을 하지 못했고 말입니다. 저는 조카 손주에게 저 말을 하고 나서 저게 설마하니 하겠는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뭐고 서열이 뭐라고 상간녀는 바로 벌벌 떨며 큰절 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며 막말을 했죠. 뭐야? 고모 할머니? 아니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아니 도대체 족보가 무슨 이런 개족보가 다 있어. 어머, 이 할망구가 미쳤나? 어디서 남의 집안을 함부로만 해. 누가 그 콩가루야. 병원이고 뭐고 다 빼고 싶어. 그랬더니만 오히려 상간녀가 시댁 식구인 제 시어머니한테 우리 고모 할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있잖아요. 전날 세상이 저를 두고 몰래카메라 하는 줄 알았어요. 전날 저 자리에 저희 친정엄마가 안 오시길 천만다행이었죠. 무튼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서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병원 자재업체에 연락을 돌렸죠.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 고가의 의료기기가 들어오는 거 그거 그냥 취소하겠다고 말입니다. 남편 놈 병원에 아직 안 들어온 의료기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오픈으로 정말 기본적인 진료만 보면서 했던 거였고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취소하겠다느니 그런 말 하니까 시어머니며 남편놈 저한테 엎드려 빌더라고요. 애미야, 병원에 그거 없으면 어떻게 진료를 하니? 나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 너 깜짝 놀래켜 주려고 건물주 딸, 아니 네 손녀였나? 조카였나? 아무튼 걔랑 짠 거야. 그런데 저기 말을 싸가지 없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건데. 지금 장난해요? 혹시 뭐 낯설하셨어요?
됐으니까 그쪽 새로 얻은 새 며느리랑 잘해보세요. 와, 중견기업 자녀면 돈 엄청 많겠네? 안 그래요? 솔직히 저게 무슨 개소리예요. 안 그런가요? 사람을 얼마나 등신으로 봤으면 저런 변명을 변명이라고 하냐고요. 저는 됐다고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솔직히 저기서 뭐 무슨 말을 얼마나 섞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 와중에 돈에 제대로 눈이 멀어 있던 그 여자, 상간녀이자 제 조카 손주는 알아서 떨어져 줬어요. 그 기집애 그거 발발 떨면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아쉽지도 않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협의 이혼하자고 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 소송 걸어서 아주 조지고 싶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죠. 저런 인간이랑 길게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기야, 절대로 이혼 못해. 아니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막말로 내가 그 여자랑 뭐 살림을 차리기로 했어 뭐를 했어. 나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네가 살림을 차렸는지 살살에 쳤는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잖아. 그리고 너 그날 내 얘기 못 들었어? 네가 만나서 놀아난 그 어린 년 그거 불러서 자백받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뭐 어떻게 할래?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남편은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발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빌었지만 저는 조카 손주 불러서 불륜했다고 자백하게 하면 걔는 무조건 자백할 거라고 불륜으로 고소당하고 위자료 물기 싫으면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 쪽팔린 짓 한 건 알았나 봐요. 저의 말에 찍소리 못하고 결국 진짜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도장 찍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 눈물이 어디 저랑 이혼해서 흘리는 눈물이겠어요. 지 인생 이제 나락갔으니 그것 때문에 운 거겠죠. 그래도 그렇게 이혼은 깔끔하게 했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은 돈 없어서 결국 개원 못하고 방 뺀 듯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쿠킹 스튜디오에 서서 그 인간 병원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철수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안 그래요? 순간 돈에 눈이 멀고 여자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그렇게 지 인생 말아먹는 건지 이래서 욕심부리다 인생 쪽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답니다. 제 남편이었던 인간이 개털되는 걸 제가 봤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제가 결혼하고 겪은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부럽다고 생각하는 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평범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털어내면서 제 인생의 굴곡도 함께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늘 순탄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